큰일이 터졌습니다. 미국 조야에서는 한미 동맹이 급작스럽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이야,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지금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거다. 급작스럽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뭐 다 한미동맹이라는 게 주한미군 철수와 연관돼 있다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미동맹의 핵심은 바로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주한미군이 직접 우리 한국 땅에 소재하면서 북한의 그런 남침 도발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격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수행하는 그 일선 부대 아닙니까?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가 이 훈련 중단 문제가 나왔냐? 이게 이제 지난번 1차 미북 정상회담 때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미훈련 이제 중단한다, 유예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부터 이제 훈련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 올해도 그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과연 트럼프가 앞으로 이제 2차 이게 미북 정상회담이 이제 언제 열릴지 모르는데, 네. 이제 2차 정상회담에서 이제 과연 주한미군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 것인지, 이런 데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변수는 뭐냐면, 김정은이가 이번 신년사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한미훈련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네. 한미훈련 하지 말라고는 주한미군 있으나 마나 주한미군 빼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죠? 아니 훈련을 하면서 그 북한에 대한 도발을 이렇게 격퇴시킬 수 있는 방어 능력을 키우는 게 주한미군의 기본 임무잖아요. 그렇죠. 근데 훈련을 하지 말라니까 주한미군 없애라는 건 똑같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세 번째 요인 중에 하나는 지금 방위비 협상이 지금 완전히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결렬 수준이에요. 네, 결렬. 왜냐하면 지난해 1년 내내 10번이나 회의를 했는데 조금도 진도가 못 나간 것 같아요. 결국 총액도 다시 시작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는 이제 협상 기한이 5년 단위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요즘 언론 나오는 거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자. 그러니까 미국이 하고 싶은 대로 매년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이런 방위비 협상이 지금 완전히 이제 딱 결렬된 상태.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전문가들이 이러다가 트럼프 저의 성격에, 왜냐하면 돈만 가지고 이 주한미군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데, 이러다가 무슨 일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 내 전문가들 중에는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돈을 증액시키지 않으면 결국 다음 2차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경우에 트럼프가 이거 나 주한미군 감축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느닷없이, 그렇잖아요. 2차 정상에서 만약 그렇게 되면 정말 느닷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비극적으로 한미 동맹이 끝날 수가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제가 보기에는 현 정부 당국에서는 그냥 미국 내 전문가가 한 소리지 학술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거 아니겠어. 네. 이렇게 경시해서는 안 되고, 현재 미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실, 그 다음에 미 국방부 안에서 내면적으로만 돌아가는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 지휘 변경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돌아가는지 정말 한미 공조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주한미군 훈련 안 한다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그잖아요. 그 언론에 나왔어야 우리 국방부 이런 외교부에서 뒤늦게 묻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큰일인데요.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정말 끈끈하게, 정말 굳건하게 이어가야지만 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경제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한미동맹이 와야 되면 경제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주한미군 주둔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죠, 물론. 근데 우리의 입장을 그렇게 설득해도 안 된다는 거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 미 행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좀 안 좋은, 이거 어차피 판 깰 거야,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EU에 비해서 우리가 이 부담금이 결코 작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미국한테 연간 6, 7조 이 정도의 엄청난 군사 장비를 사들여 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평택기지는 거의 공짜로 다 지어준 거예요. 네. 그거 10조가 넘는 우리 예산 투입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군 기지를 우리가 기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트럼프는 지금 전혀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경비가 얼마냐, 여기에 한국이 돈 얼마 내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트집을 잡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트럼프의 주장을 제가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 못해요. 그리고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분담해준 비용을 다 쓰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돈이 몇천억 돼요. 뭐 3천억, 4천억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돈 때문에도 지금 우리가 충분하게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따지면 우리가 정말 억울한 거예요. 트럼프가 왜 한국에 돈 안 내냐가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냈는데 트럼프는 왜 인정을 안 해주냐? 우리가 불만이 사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알만도 할 텐데 이렇게 협상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했을 거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뭐 건물도 짓고 부지도 내줘서 상당 부분 곤란해한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전달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 그래 뭐 이 정도는 인정해 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좀 미묘하게 말이죠. 어차피 판 깨질 거 계속 이거 가지고 문제 삼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를 할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한미 공조의 틀 안에 한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 역할로 우리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대해왔는지 이런 것도 당연히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 이제 정책적인 한미 공조의 기여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것도 판단하겠지만은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트럼프가 여러 가지로 이제 외교적인 현안을 다루는 걸 보면 순수하게 돈의 가치에서만 동맹을 보고 있고 돈의 가치에서만 주한미군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년 정도 죄송합니다. 1년 정도 협상을 해왔으면 우리 정부도 지금 가지고 있는 논리는 충분히 전달을 했다. 그러나 우리가 제공해주는 논리에 미국이 받아들일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억울한 것은 우리지만 필요한 것은 주한미군이 그 대한민국 우리 국민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어느 정도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 어차피 안 주고서는 못 버틴다. 그러면 주한미군 빼가라고 할 겁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억울하더라도 우리가 약자이기 때문에 미국을 동맹으로 끌어들여갖고 대한민국을 방위하는데 같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어느 정도 100%는 만족을 못 시켜주더라도 딱 우리가 깔끔하게 여기까지는 우리가 내주겠다. 딱 해서 내줘가지고 이거를 빨리 타결을 해서 오히려 트럼프의 환심을 사는 것이 낫다. 어차피 주고 질질 끄다주면 트럼프 승질 날 대로 승질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한테 받아올 선물도 못 받아와요. 그래서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이 방위비를 미국이 얘기하는 일정 부분을 조금 좀 주고 받아주고 그 대신으로 우리가 받아올 것 중에 현재 남아있는 제일 큰 패키지는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자동차 수출이 미국에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자동차 관세를 지금 엄청 높인다는 거 아니에요? 25% 막 이렇게. 그러면 대한민국 현대차 수출 하나도 못 해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우리 한국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가 방위비를 이렇게 화끈하게 트럼프 욕심대로 내가 이렇게 채워줬으니 당신도 우리 정부한테 선물을 달라. 그래갖고 빠토제로 자동차 관세 낮춰달라. 이렇게 세게 이렇게 수압 교섭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주고서는 못 견딥니다. 두 가지예요. 어차피 깨질 거라는 생각. 또 우리 정부도 그래 어차피 깨질 거니까 계속 밀자. 뭐 방위비 분담금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사실은 뭐 잘 된 거 아니냐. 어차피 우리는 주한미군 필요 없었는데 이런 좌파 정부의 생각이 서로 맞아떨어진 거 아닌가. 지금 뭐 한미동맹 거의 깨졌다시피 할 정도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미 군사합동훈련도 그렇고 한미 간의 어떤 그 동맹 문제에 있어서 사드 문제부터 시작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풀면서 자꾸 지금 우리는 돈을 안 내려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부자 나라가 안 된다. 그리고 동맹으로서 할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 뭐 사드 문제도 그렇고 중국과의 문제도 그렇고 뭐 북핵 문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미묘하게 얽히면서 미국도 지금 마음상해 있는 거고 우리 정부는 요 기회에 이 좌파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에 어떤 명분을 삼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저한테는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지금 그 말씀이 나름대로 그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좀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그 반미 단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 좌파 단체 중에 반미 활동 엄청 하잖아요. 아니 새벽에 기습 시위를 해가지고 미 대사관에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성적이도 다 찍고 또 트럼프 전에 이제 매티스 뭐 볼튼 이런 사람들 뭐 화형식 이런 아주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화형식하고. 그렇죠.
화영식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네. 극렬 시위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 반미 단체가 지난 가을서부터 데모를 뭐 수십 차례 하고 기습 시위도 똑같은 방법으로 수십 차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경찰이 잡아가가지고 사안이 경미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묵비권을 행사한다. 이래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도 안 하고 그냥 다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걸 미국 대사관 입장에서 볼 때는 본래 미국 대사관은 미국 땅이나 똑같습니다. 거기서 시온 사람들 앞으로 아마 평생 동안 미국에 입국도 못해요. 미국에서 비자 절대 안 줍니다. 미국은 그 국가 테러 분자들로 봐요. 그런 사람들을 절대 비자 안 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 돌려보내버리고 사안이 경미하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사람들 주장하는 게 뭡니까? 미군 철수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그 세게 얘기하는 게 미군 나가, 미군 철수해. 이 주장을 하면서 새벽에 그것도 기습 시위를 하더니 수십 번씩 미국 정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괘씸죄도 미국 정부한테 주고 있다, 이런 반미 단체들이. 그래서 미국 정부와 교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논리도 중요하지만 국내 분위기를 다 잡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문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그죠? 우리 반한 단체가 대통령 화형식을 하고 대학을 찢는다. 그럼 우리 국민들 감정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국가 공무원들은, 미국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또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야말로 정말 국가적인 그 자존심이 상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국가 정책도 아무리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도 한다고도 감정, 이모션, 이거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국제 정치에서도 그런 이론이 있어요. 퍼셉션 이론이라고 그래요. 인식. 과연 그 국가의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외교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냐, 그런 이론도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을 관리할 때는, 미국은 동맹국이잖아요. 네. 일반 우호 협력국가 아무리 좋은 뭐 일본, 중국 이런 데하고는 비교가 안 돼. 동맹국가는 자기네 시민을, 자기네 군인을 갖다가 한국을 지키는 데 필요하면 한국군하고 똑같이 전장에서 북한군과 맞서게 해서 생명과 재산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돼 있는 나라가 동맹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미국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방위비라 해서 방위비만 얘기하고, 북핵 전략에서 북핵만 얘기하고, 이러면은 전반적인 동맹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를 현 정부가 잘 챙겨나가야 됩니다. 친구 사이에 말이죠, 빈정상하는 일이 있잖아요. 돈 빌려줬는데 친한 사이에는 그냥 야, 그 나중에 갚아, 너 어려운 거 내가 알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뭐 말이죠, 돈은 자기한테 빌려가고 자기가 싫어하는 친구, 진짜 사기꾼들 만나갖고 말이야, 뚝딱뚝딱 놓고 밤에 술 퍼먹고 말이죠, 만나서 막 놀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친구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야, 돈 갖고 와. 근데 이자 붙여서 갖고 와야 돼. 나 내일 모레 줘야 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어제 저녁에 왜 술 먹었어? 지금 당장 가져와. 뭐 이런 상황 아닌가. 미워 보이는 거죠. 게다가 그 친구 집 앞에 가갖고 시위하고 말이죠, 나쁜 소문 퍼뜨리고, 지금 그런 꼴이 돼버렸어요. 돈 안 들이고도 풀 수 있는 일을 돈을 들여가면서 풀고,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 폭삭 망하는 길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끌고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미 동맹은 단순하게 군사 외교적인 그런 측면의 동맹이 아니고,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이 항상 우리가 경제 안보가 위험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항상 북한의 위협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항상 깔려 있어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게 사실은 보이지 않든 보이든 간에 주한 미군의 역할 중에 큰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 미군이 지금 이제 뭐 북한이 비핵화한다는데, 뭐 공격 안 한다는데, 군사적 긴장 낮추는다는데, 이렇게 정말 그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주한 미군의 의미, 이거를 낮게 봐서는 정말 큰 코 다친다. 예. 이럴 때일수록 협상할 때 협상이 성공하려면, 협상에 성공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협상 전략, 우리의 협상 목표를 달성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려면 막강한 힘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주한미군, 한미 동맹 관리는 철저를 기해야 된다. 이렇게 협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최종적인 협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한미 동맹에서 정말 빈틈이 하나도 없이 관리해 나가야 된다.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예.